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온도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시작되죠. 바로 고독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고독을 예방하는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도 함께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천천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위험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저물었던 날, 여러분도 있으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약 34%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10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10분이요. 하루 24시간 중 고작 10분도 안 되는 시간만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면 마음의 움직임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따라서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고립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72세 김모 어르신도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자식들 시끄럽게 안 하고 이웃 신경 안 써도 되고 말이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싶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립의 시작 신호였거든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누구와 이야기하셨나요? 어제는요? 그저께는요?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져요. 전화하기도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립의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퇴직하고 친구들이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냐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서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편함과 고립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편함은 휴식입니다. 내가 선택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쉬고 싶어서 집에 있는 거죠. 이건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단절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할 곳이 없는 거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절이 길어지면 뇌의 보상 회로가 둔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식욕도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고독이 만드는 악순환이에요. 처음엔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그 편함이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공허함이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절망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편안함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건가? 익숙함과 편안함도 다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습관도 익숙해지면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평이에요. 처음엔 작은 불편함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웃음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고립을 경험했던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도 함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돌보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신 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 교육에도 헌신하셨죠. 그런데 퇴직 후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멀리 이사 가셨고,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몇 분은 돌아가시기도 했죠.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바빴습니다. 연락은 가끔 했지만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그렇게 그분의 하루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식사하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게 전부였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도 없었죠. 어느 날 제가 찾아뵀습니다. 안부 확인 차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냥 상한 정도가 아니라 곰팡이가 핀 거예요.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습니다. 받지 않으신 거죠. 방 안은 어땠을까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받겠냐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필요로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살아갈 힘을 얻어요. 반대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무너집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지죠. 그분은 이미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고립의 끝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식사를 제대로 안 하니 영양실조가 오고 움직임이 줄어들어 근력이 약해지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누가 발견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이 냄새를 맡고 신고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독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어르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이름하여 혼밥 모임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이죠. 주 2회 점심시간에 모입니다. 메뉴도 돌아가면서 정해요. 처음엔 그 어르신도 거부하셨습니다. 귀찮다고 하셨죠. 나가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분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딱 한 번만 나와 보시라고요. 결국 나가셨습니다. 첫날은 어땠을까요? 어색했습니다. 말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밥만 먹고 돌아오셨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가신 거예요.
이번엔 옆 사람과 몇 마디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 주엔 웃으시더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밝아지셨죠?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국 끓일게라고요. 직접 요리를 해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존재감을 되찾으신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정기적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감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만 사람을 만나도 말이죠. 즉,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방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식사 한 끼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여전히 혼밥 모임에 나가십니다. 이제는 거기서 친구도 사귀셨어요. 전화도 주고받으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책도 함께 하신대요. 냉장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찬이 가득합니다. 직접 만드신 것도 있고 친구들이 나눠준 것도 있어요. 전화기도 바빠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대신 통화 기록이 가득하죠. 가장 큰 변화는 표정입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웃음도 늘었고요.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연결의 힘이에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완전히 고립되면 안 됩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부터는 실천 가능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만 준비했어요. 팁 1점, 3일 법칙입니다. 3일 이상 말 안 했으면 전화하세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3일 이상 대화가 없을 때 급격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합니다. 3일이 기준점이에요. 이틀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면 뇌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꼭 전화를 거세요. 누구한테요? 아무나요. 자식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동생이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웃집 아주머니도 괜찮아요.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요? 간단히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긴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주고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색한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연결을 유지하려는 행동이에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꾸준히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증상이 45% 낮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3일 법칙의 힘입니다. 팁 2점, 마음을 움직이는 손입니다. 하루 한 번 손을 쓰는 취미를 가지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가 있습니다. 뜨개질도 좋아요. 글쓰기도 훌륭하죠. 그림 그리기, 공예, 정리정돈, 뭐든 좋습니다. 손을 쓰기만 하면 돼요. 왜 손일까요?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활성화되면 기분 조절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거죠. 즉, 손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의지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아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20분만 정해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 동안 손을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이어도 좋고 저녁이어도 좋아요.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손을 움직이는 그 시간 자체가 치유입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을 가진 노인의 자살률이 5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취미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2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팁 3점. 이웃 한 사람 법칙입니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골목의 한 사람과
이름을 알고 지내세요.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 이웃일까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멀리 사는 친구보다 옆집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알아차릴까요? 이웃이에요. 정서적 지지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더 효과적일 때도 많아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인사는 짧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날씨 좋네요도 괜찮고요. 식사하셨어요도 좋습니다. 매일 볼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주칠 때 인사만 나누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엔 간단한 대화가 오가고요. 사회복지보고에 따르면 이웃 인사를 주 3회 이상 나누는 시니어는 고독사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지 인사만으로요. 긴 대화가 아니라 짧은 인사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웃이 무서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먼저 다가가면 반겨줘요. 용기를 내보세요. 팁 4점, 디지털 친구 만들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을 공유하세요. 오늘 먹은 밥 사진이어도 좋아요. 창밖 풍경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올려보세요. 반응이 올 겁니다. 온라인 복지센터 채널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요. 거기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는 열지 마세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한테 먼저 확인하세요. 안전하게만 사용한다면 디지털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모임에 참여한 60대 이상은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어도 연결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이제 마지막 팁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팁 5점, 내일의 약속 만들기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노트에 적으세요.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은 생명력과 직결됩니다. 내일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거든요. 어떤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꽃에 물 주기도 훌륭합니다. 약 먹기도 좋고요. 드라마 보기도 괜찮아요.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적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노트에 써야 합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쓰세요. 내일 할 일 하나만요. 그리고 다음날 그걸 하고 나서 지우세요. 혹은 체크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목표가 있는 노인은 심리적 안정감이 2배 높고 사망률이 25% 낮았습니다. 단지 작은 목표 하나로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니까요. 내일 할 일이 있으니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3일 이상 말 안 한 날이 없는가? 하루 한 번 손을 움직이는 취미가 있는가? 이웃 한 사람과 이름을 알고 지내는가? 스마트폰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는가? 내일 해야 할 일 하나를 적어두는가? 5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도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최종 요약입니다. 고독사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다가와요. 하지만 그 속도보다 빠르게 마음을 움직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가 아니라 혼자여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의 흔적입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이 지속된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고독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